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망찬 마음으로 첫 햇살과 함께 육축기에 들어섰지만 작은 병아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약해지고 너무 빨리 시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이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농부를 덮칠 수 있는 걱정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순간에는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육축기가 너무 추웠나? 사료 문제였나? 부화장에서의 이동이 너무 힘들었나? 아니면 그 연약한 작은 몸 안에서 징후를 보기도 전에 뭔가 잘못된 건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병가리에게 최상의 시작을 제공하려는 뒤뜰 양계인을 위한 것입니다. 값비싼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더 튼튼한 닭을 원하는 자급자족 농가를 위한 것입니다. 토양, 묘목, 가축 등 실제 건강은 좋은 토대에서 시작된다고 이미 믿고 있는 정원사와 재배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결정적인 첫 주에 병아리를 잃는 데 지쳐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방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작은 농장에서 가장 섬세하고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새로운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와 첫날부터 진정으로 번성하도록 돕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농장에서 어린 새를 키우는 방식을 바꾼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합성 성장 촉진제도 아니고 화학적 지름길도 아니고 화려한 약속으로 포장된 비싼 수입산 조제법도 아닙니다. 저는 겸손하고 집에서 만든 조제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가리가 초기 며칠을 더 강하고 더 나은 에너지로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 곡선을 그리며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 음료수에 약간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이통과 물통을 채우고 있을 뿐일까요? 아니면 내부에서부터 건강을 구축하고 있을까요? 땅을 오래 가꾸다 보면 모든 것에서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흙이 있는 식물은 다르게 자랍니다. 인생의 올바른 시작을 가진 병가리도 다르게 자랍니다. 처음 며칠이 중요합니다. 첫 모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이후의 모든 것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왜 처음 몇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간단한 한 방울이 그렇게 강력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 한 방울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속도를 늦추고 변가리를 안에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변가리가 껍질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활기차고 솜털 같고 탐험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은 여전히 매우 연약한 단계에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방어 체계는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기관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갓 준비한 텃밭 흙 조각에 비유합니다. 방금 갈아엎어 깨끗하고 손대지 않은 채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을 상상해 보세요. 튼튼한 뿌리도 없고 유익한 유기체도 없고 보호 균형도 없습니다. 그것이 갓 태어난 병아리의 장과 같습니다. 그것은 열린 땅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간단합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릴까요? 자연에서 어미닭 아래에서 자란 병아리는 부화장 병아리가 결코 받지 못하는 이점을 얻습니다. 둥지 주위를 쪼아대고 어미닭에 스치고 어미와 주변 환경에서 살아있는 미생물군을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박테리아는 거의 즉시 장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조용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변가리가 사료를 많이 먹기 전에
이미 내부 기반이 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반 상자에 담아 집으로 데려오는 병가리는 그러한 자연적인 이동을 받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어미 닭으로부터의 첫 번째 보호 선물을 받지 못한 채 도착합니다. 그들의 소화기관은 여전히 열린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육축기에서도 박테리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무해하고 어떤 것은 유용하며 어떤 것은 먼저 도착하면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해로운 박테리아가 초기에 발판을 마련하면 많은 사육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묽은 배설물, 탈수, 사료 이용 불량, 허약함, 그리고 변가리를 빠르게 퇴보시킬 수 있는 끔찍한 반죽 같은 학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첫 모금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훨씬 더 큰 전투의 시작 움직임입니다. 장에 잘못된 미생물이 먼저 정착하면 병아리는 힘을 키우는 대신 스트레스와 싸우는데 소중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성장이 느려집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회복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처음 몇 시간을 현명하게 안내하면 처음부터 변가리에게 유리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초의 생명을 주는 음료에는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어야 할까요? 여기에 진정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비싼 병이나 복잡한 농장 공급 공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병아리가 처음 몇 시간 동안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즉, 수분 공급, 약간의 빠른 에너지, 약간의 미네랄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장 내부에서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는 유익한 미생물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제가 생명의 물방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농부들이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간단한 수제 제제입니다. 기본은 깨끗하고 염소가 없는 물입니다. 그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염소가 소멸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현명한 단계입니다. 염소는 미생물을 죽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올바른 살아있는 미생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꿀이나 천연 사탕 수수를 소량 넣는 것입니다. 리터당 약 1 테이블 스푼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친 병아리가 운송 및 취급 스트레스 후 빠르고 부드러운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약간의 소금입니다. 손가락 2개로 집을 수 있는 정도만 넣으십시오. 그 작은 양은 신체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전해질을 공급하여 수분 공급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원입니다. 살아있는 배양균이 들어있는 일반 무가당 요구르트 한 스푼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 캐피어 또는 갓 만든 수제 치즈에서 유청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전통적인 농장 환경에서는 그런 종류의 액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려면 미지근한 물 1리터로 시작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우리가 보존하려는 살아있는 배양균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뜨겁게 하지 마십시오. 꿀과 소금을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저어줍니다. 그런 다음 요구르트나 유청 1 테이블 스푼을 부드럽게 섞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장비, 멋진 프로세스, 불필요한 비용이 없습니다. 변가리가 가장 취약하고 가장 반응이 빠른 곳에서 변가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실용적이고 저렴한 제재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이것이 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모금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껍질 밖의 삶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제 혈청을 준비하는 것은 답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른 부분, 그리고 여러 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아리가 겪게 될 가장 민감한 시기인 집에 도착한 후 처음 몇 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생명의 세례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병아리가 문을 통해 들어오기 전에 육축이는 이미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약 32선 사보덱씩 또는 90방쿠 고데크의 F의 꾸준한 따뜻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결코 무시하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으며 모든 사육자에게 그것을 잘 기억하도록 권장합니다. 즉, 물을 먼저 주고 사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사료를 흩뿌리는 것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병아리의 첫 번째 본능이 마시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음료가 장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운반 상자에서 각 병가리를 꺼낼 때 부드럽고 차분하게 그리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취급합니다. 하나씩 부리를 생명의 혈청에 담급니다. 보통 병가리는 즉시 반응합니다. 머리를 들어 삼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첫 모금에서 병아리는 수분, 빠른 에너지, 그리고 소화관을 내부에서 보호하기 시작할 수 있는 유익한 미생물의 첫 번째 씨앗을 받습니다. 육축기에서 처음 1시간 동안은 그 프로바이오틱스 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짧은 정착 기간 후 사료를 소개하고 병아리가 쉽게 보고 쪼아 먹을 수 있는 곳에 뿌립니다. 그때쯤이면 소화 시스템은 더 이상 비어 있고 노출된 상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병아리가 2배나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부자연스럽게 커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연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좋은 농업은 과장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병아리가 너무나 많은 새를 뒤처지게 만드는 초기 좌절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약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탈수되거나 소화 문제로 인해 느려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들은 소중한 첫날을 스트레스와 불균형으로 잃지 않습니다.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병아리는 회복하는 데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완전히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시작하는 병아리는 계속 전진합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식욕이 더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에너지는 결코 준비되지 않은 문제와 싸우는 대신 근육, 깃털, 힘 및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매우 극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첫날부터 이 병아리들은 더 밝게 행동하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빨리 탐험하고 모든 가금류 사육자가 보고 싶어하는 일종의 꾸준한 활력으로 삶에 정착합니다. 병아리들이 첫 주를 안전하게 보내고 장이 자리를 잡을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때부터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어린 새들이 활발한 성장 단계로 접어들면서 몸은 더 많은 영양분, 더 많은 에너지, 더 효율적인 소화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사료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해답 중 하나는 이미 부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쌀을 헹군 후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흐린 물인 쌀뜨물은 농장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모아서 헐겁게 덮은 용기에 담아 실온에서 24-48시간 동안 두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약간 시큼한 냄새, 때로는
희미한 거품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익한 미생물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장려하는 것은 젖상균인데 이는 사람들이 전통 발효식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익한 미생물과 같은 종류입니다. 이 발효된 쌀뜨물을 발효된 액체 일부분과 깨끗한 식수 4부분의 비율로 희석하여 일주일에 몇 번 제공하면 성장하는 새에 더 건강한 소화 환경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을 가치를 저장하는 창고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부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제대로 기능하면 사료의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환경이 자극을 받거나 불안정하거나 유해한 미생물로 과부하되면 사료의 일부가 건강한 성장으로 전환되는 대신 단순히 낭비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저비용 관행이 매우 강력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화려한 보충제를 추가하거나 기적적인 제품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새의 소화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한 성장, 더 나은 사료 사용, 성능을 조용히 저하시키는 소화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입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규모 농부와 자장농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발효 쌀뜨물에 대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점은 제가 깊이 믿는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진 것을 사용하고 낭비를 줄이며 자연적인 과정을 활용하여 이 점을 얻으십시오. 좋은 농장에서는 이러한 겸손한 결정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새의 건강이 소화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다음 자연적 지원이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내부에서 진정한 힘을 키우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가금류 관리를 더 진행하면서 모든 가금류 사육자가 결국 직면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날씨가 변하고 공기가 습하거나 먼지가 많아지고 기온이 변동하면 갑자기 새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문제가 슬그머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기 문제가 나타나고 스트레스가 무리를 약화시키며 모든 농부는 동일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우위를 점하기 전에 새를 어떻게 강화할까요? 많은 운영에서 첫 번째 본능은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려 깊고 지속 가능한 농장에서는 위기가 닥치기 전에 저항력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새의 내부 힘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신체를 자연적으로 지원하는 방어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약장이 아닌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마늘과 생강은 당연히 농장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늘은 천연 항균 특성으로 오랫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알리신이 풍부합니다. 생강은 특히 혈액 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신체가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면 많은 전통적인 사육자들이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새들이 더 강하게 유지되도록 돕기 위해 의존하는 강력한 강장제가 됩니다. 준비는 간단하지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갓 빻은 마늘 1kg과 빻은 신선한 생강 1큐를 준비합니다. 5리터 용기에 넣고 생꿀이나 당밀 500글 넣은 다음 따뜻한 물 약 3리터를 붓습니다. 잘 저어주고 제대로 덮은 다음 어두운 곳에서 14-21일 동안 발효시킵니다.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한 수제, 혼합물, 그 이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보호 가치를 모두 지닌 깊고 농축된 농장 강장제가 됩니다. 준비가 되면 소량만 필요합니다. 음용수 1리터당 약 5kg를 일주일에 몇 번 주면 강력한 예방 루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농장의 경비견 역할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집,
마른 깔집, 신선한 물, 그리고 훌륭한 생물 보안은 여러분의 울타리입니다. 그것들은 많은 문제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마늘과 생강은 문 안쪽에 있는 경계하는 보호자처럼 작용하여 새들이 준비되고 회복력이 있으며 문제가 나타날 때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천연 강장제가 좋은 관리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심각한 질병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원받는 무리는 종종 약점이 나타난 후에만 치료받는 무리보다 스트레스를 더 잘 처리합니다. 그것이 여기서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나중에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지금 당장 힘을 키우는데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종종 눈에 띄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농장에서 간과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먹이통이 가득 차 있고 새들이 언뜻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육개는 추진력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란개는 생산 속도가 느려집니다. 성장이 고르지 않게 됩니다. 사료는 사라지지만 결과는 투입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때 숙련된 사육자들은 더 깊이, 특히 소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사료 부족이 아니라 효율적인 사용 부족입니다. 경미한 소화 스트레스, 숨겨진 미생물 불균형 또는 장내의 가벼운 염증은 새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을 조용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양질의 사료조차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소화기관을 새의 작동 기업 악스라고 말합니다.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연료가 아무리 좋아도 전체 엔진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정향이 놀라울 정도로 유용한 이유입니다. 보잘것없는 주방 향신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향에는 항균, 항산화 및 자극 특성으로 알려진 천연 화합물인 유제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농장 용어로 말하면 더 깨끗하고 차분한 소화 환경을 조성하고 새가 사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정향 약 7을 준비하여 살짝 으깨고 물 1리터에 넣고 약 10분 동안 끓입니다. 식으면 액체를 걸러내면 농축된 정향차가 완성됩니다. 거기에서 음용수 10리터에 희석하여 더 광범위한 관리 루틴의 일부로 일주일에 여러 번 무리에게 제공합니다. 제가 정향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많은 농부들이 간과하는 원칙, 즉 신체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신체를 억제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소화관의 자극이 덜하고 균형이 더 잘 잡히면 사료에 영양분이 있어야 할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 개선되고 에너지 사용이 더 효율적이 되며 산란계는 생산을 유지하는데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합니다. 그것은 기적의 속임수도 아니고 지름길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훌륭한 지원일 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일부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향신료 선반이 도구 상자의 일부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농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위협이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열 스트레스입니다. 더운 날에는 닭 무리에서 그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닭들은 부리를 벌리고 헐떡거리기 시작하며 날개를 약간 틀어 올리고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힘들게 움직입니다. 닭은 우리처럼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헐떡거림은 과도한 열을 방출하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불편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몸 안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닭이 너무 오랫동안 심하게 헐떡거리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혈액의 화학적 균형을 바꾸고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시스템이 너무 알칼리성이 되면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료 섭취량이 줄고 소화가 느려지며 성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육계의 경우 이는 정확히 잘못된 시기에 체중 증가를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산란계의 경우 꾸준한 생산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스트레스, 쇠약, 생산성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열이 항상 빨리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한 입의 사료와 하루의 성장 손실로 훔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서 가장 간단한 도구 중 하나가 여름에 놀라울 정도로 귀중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음용수 1리터당 약 1개 가벼운 비율로 첨가하면 열 스트레스 기간 동안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닭의 시스템이 압력해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므로 온도가 상승할 때 닭 무리가 더 잘 마시고 먹고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유용한 이유는 저렴한 비용뿐만 아니라 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작은 개입이 중요합니다. 내부 시스템이 더 균형을 이루면 닭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영양소 사용이 더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닭무리가 힘든 여름철에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물론 베이킹 소다가 그늘, 공기 흐름,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그리고 훌륭한 관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항상 우선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더운 날씨, 루틴의 일부로서 이는 닭이 열악한 조건에서 편안하고 생산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지원 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청, 발효 쌀뜨물, 마늘, 생강, 정향, 베이킹 소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장, 스트레스, 수분 공급, 면역력,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선택이 병아리의 초기 삶의 전체 과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서서 건강한 닭 무리가 에너지, 호기심,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짜 비결은 재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결은 그 뒤에 숨겨진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은 관심의 한 방울입니다. 작은 징후를 일찍 알아차리고 병아리가 어떻게 마시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 주변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견지명의 한 방울입니다. 건강은 질병이 발생한 후에 사기 위해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그 훨씬 이전부터 매일의 관리, 예방, 인내, 그리고 자연 과정에 대한 존중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벽돌 하나하나, 하루하루 우리는 삶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삶 자체에 대한 존중의 한 방울입니다. 모든 갓 태어난 병아리는 연약하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시작의 질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존중할 때 우리의 일은 바뀝니다. 우리는 오직 산출량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기초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강요하는 방법을 묻는 것을 멈추고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지원하는 방법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 교훈은 닭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정원에 적용되며 살아있는 토양은 항상 빠른 화학적 지름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몸에 적용되며 소화, 균형, 그리고 매일의 습관은 우리가 종종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형성합니다. 강한 기초는 처음에는 항상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에 맞서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할 때 결과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건강은 더욱 안정됩니다. 성장은 더욱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풍요는 운처럼 느껴지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올바른 순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보살핀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작은 병아리 상자를 집으로 가져갈 때는 그저 해야 할 일상적인 작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시작. 백지, 올바른 씨앗이 먼저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갓 준비된 흙침대로요. 처음 몇 시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음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창에서 당신이 주는 보살핌은 그 후에 오는 모든 것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생명의 혈청을 섞으세요. 그 병아리들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작을 주세요. 초기 며칠 동안 그들을 지원하십시오.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일관성을 가지고 이미 당신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생존하는 새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활력, 꾸준한 성장, 그리고 모든 가금류 사육자가 무리에서 보기를 희망하는 회복력으로 살아나는 새를 키웁니다. 이것이 이 농사 방식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병이나 비싼 지름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찰, 좋은 습관, 자연적인 지원, 그리고 인생이 육축이, 닭장, 그리고 정원에서 매일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한 패턴을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결코 어린 병아리 돌보기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새를 돌보고, 당신의 흙을 돌보고, 당신의 집을 돌보며 삶에게 강력한 시작을 주는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배우며 바로 여기에서 다시 만나요. 이 가이드가 당신의 육축기에서 삶의 첫 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좋아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자연의 지혜를 밝히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무리를 위한 더 강력한 미래를 건설합시다. 저희의 다음 농장 비밀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